여러분, 제가 기미와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 피부과에 1,000만 원 이상 쓰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 절약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중에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들을 참 많이 보실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이 비타민C 파우더입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비타민C 왜 발라야 할까요? 한번 생긴 기미, 색소 침착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진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피부가 산화되기 때문인데요. 피부가 산화되게 되면 원래 있던 기미나 색소 침착들이 더 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가 산화되어 검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럼 이 비타민C 파우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너에 섞어 바르는 방법입니다. 저는 라로슈포제의 시카판테놀 토너와 믹스해서 발라주고 있는데요. 판테놀 5%와 마데카 소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진정과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라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순수 비타민C를 섞어서 사용 중이에요. 두 번째, 마스크팩과 섞어 바르는 방법입니다. 토리든 히알루론산 마스크팩과 함께 사용해 줄 건데요. 먼저 마스크팩 시트를 빼서 덜어두고 팩 안에 있는 에센스와 순수 비타민C를 섞어줍니다. 이 에센스를 얼굴에 펴발라준 후 마스크팩 시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비타민C의 흡수를 촉진해주고 비타민C가 피부에 미치는 산송 효과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비타민C 파우더를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 후 바로 사용해주세요. 이유는 pH 균형 때문인데요.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한 이후의 피부는 pH 4.5에서 5.5로 이는 비타민C가 가장 잘 흡수되는 산성 환경과 일치합니다. 그럼 반대로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바르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 후 토너에 섞어서 또는 마스크팩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각질 제거 성분이나 레티놀 제품과는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비타민C와 함께 사용 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꼭 텀을 두고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질 제거를 한 날에는 비타민C는 건너뛰시고 레티놀을 같이 발라야겠다고 하면 비타민C는 오전에만 발라주세요. 대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시중에는 다양한 비타민C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왜 파우더 타입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피부 타입이 예민한 편이라 비타민C는 발라야 하는데 피부 자극 때문에 꾸준히 쓰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용해본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한 화장품들은 피부가 덜 민감했지만 효과가 미비했고요. 그러다 순수 비타민C 파우더 타입을 알게 됐는데 평상시에 사용하고 계시는 토너나 팩, 크림과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양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쌀 한 톨 기준으로 피부 컨디션이 나쁘면 쌀 한 톨보다 적게도 피부 컨디션이 좋으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 꾸준히 순수 비타민C를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C와 물 섭취하기입니다. 화장품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화장품의 성분들은 피부의 표피나 진피 상부까지는 도달이 가능해도 깊숙한 진피까지는 전달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피부의 깊숙한 진피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비타민C를 바르는 것 외에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부에 물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어두워지면서 홍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타민C와 물을 꼬박꼬박 섭취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물에 가루로 된 비타민C를 타서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섭취하는 비타민C 파우더는 한 개에 3000mg이 들어가 있어 하루 최대 섭취량인 2000mg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고용량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나눠서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복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생수에 파우더를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기에 참 편리합니다.
꿀팁으로는 가끔 비타500에도 타먹는데 그럼 정말 맛있어서 쉽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레티놀 바르기입니다. 레티놀은 제가 앞전 영상인 모공 컨텐츠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피부 미백을 위해서도 필요한 레티놀 왜 발라야 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집 리모델링에 비유해보자면 오래된 집의 벽지는 색이 바라고 여기저기 자국들도 많이 나 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새 벽지를 발라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레티놀은 멜라닌 색소를 머금고 있는 오래된 세포들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미나 색소 침착들이 완화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가 좋은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사용 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피부 타입에 따라 함량을 잘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제가 데일리로 쓰고 있는 이 이니스프리 레티놀 세럼은 0.015%의 레티놀이 들어가 있어요. 적은 함량이지만 제가 워낙 민감 피부라 처음 발랐을 때 따끔거리는 느낌과 함께 약간의 자극감도 느껴졌었는데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 격일제로 바르기도 매일 바르기도 하면서 체크하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에서 적응이 되었다면 아주 조금씩 함량 높은 제품들을 번갈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에 민감한 성분이에요. 따라서 낮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하고 피부 자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녁에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 제품이나 비타민C와는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레티놀도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각질 제거한 날에는 쉬어가시고 비타민C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낮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레티놀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홈케어는 바로 들깨가루 팩인데요. 제가 앞전 세안 영상에서 녹차가루 세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천연팩에 관심도 많고 가성비가 좋아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럼 먼저 들깨가루가 피부 미백에 좋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의 색소 침착을 줄이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비타민C와 궁합도 좋은 성분입니다. 또한 들깨에는 세스키테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들깨가루팩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가루 1스푼과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원하시는 점도에 따라 꿀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요거트나 우유, 녹차수와 섞기도 합니다. 팩 브러쉬로 세안한 얼굴에 펴발라줍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거즈 위에 팩을 올려서 사용해주세요. 이대로 10분에서 15분 방치한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주시면 됩니다. 씻어낼 때 곡물가루 알갱이가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도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문지르시는 것보다는 물로 헹궈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천연팩을 하시기 전에는 꼭 테스트 후에 진행해 주시고 횟수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으로 피부과에 1,000만 원 이상 쓰면서 깨달은 점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옅어질 수 있어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또한 잦은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피부가 견디지 못해 따갑고 작은 반응에도 금방 예민한 피부가 되었다는 거였죠. 그때부터 피부과를 가지 않고 매일 하는 스킨케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고 피부도 건강해졌는데요. 여러분도 피부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시기 전에 매일 하는 스킨케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로 먼저 시작해보시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